두 팀이 어떤 위치에서 네. 어떤 게임 차에서 이 시리즈 맞붙게 될지 예상하지 마세요. 그냥 안 하죠. 그러니까 안 하려고 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아니, 그냥- 제가 못 맞췄어요. 인정하잖아요. 못 맞췄다고. 자주 틀리시네요. 해설자로서 자주 틀린다고요? 롯데가 조금 여유가 있는 3위. 여유 없어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적군은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있어요. 또 한 사람 있습니다. SBS. 안녕하십니까, 이준혁입니다. 한 주간의 야구는 끝나지 않았다. TV에서는 볼 수 없는 야구 이야기 오프더 야구 시작하겠습니다. 2주 전까지만 해도 정말 앞날을 예상하지 못했던 이순철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예상을 못했죠. 예, 네. 예상에는 소질이 없는 해설위원, 네.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해설위원.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입가에 막 미소가 번져가지고 엄청 즐거우신 모양이네요. 아니, 제가 즐거울 건 없는데 저는 그때 분명히 그렇게까지 말씀하지 말라고 말렸어요, 분명히. 그런데 이 평준화 그 전력 수준에 90경기를 했는데 5경기 반차, 투수력이 압도적으로 위에 있는 하나이글스가 5경기 반차가 뒤질 거라고는 그게 동률이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저뿐만이 아니라 물론 사실, 제가 예측을 잘못했는데요. 사실 뭐 2주 전에 인정하는데 이순철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방송사의 해설위원들도 뭐 지금의 한화를 잡기는 쉽지 않다는 발언을 다른 방송들에서도 많이 하셨는데 그게 이제 해설을 그만두겠다고 말씀하신 건 오직 이순철 위원밖에 없었다. 그만둘 수도 있다고. 못 맞추면. 근데 그게 현실로 다가올 줄 아무도 예상 못했던 거. 그걸 가지고 그렇게 아니, 즐거워가지고 저는- 얼굴이 빨개지더라도 지금. 저는 즐겁지 않아요. 저는 아직 헤어질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니까요. 왜요? 그런데 그렇게 즐거워하세요. 얼굴 빨개져까지 해가면서. 자, 입꼬리. 네. 원래 해설자 말을 이렇게 틀려야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말을 만들어내면서 저 봐봐 전문가도 틀리잖아 이렇게 하지. 야구는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예측하기가 정말, 그러니까 야구는 변수가 너무 많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곳곳에 하여튼 변수들이 도사리고 있어서, 그런데 정말 이런 변수들은 야구를 더 즐겁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말을 해서 말의 예측은 빗나갔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야구 팬분들이 더 좋아하고 또 그런 어떤 야구에 대한 그 묘미를 더 찾을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어쨌든 이순철 위원을 지금 상당히 위기에 빠뜨리고 있는 순위표. 뭐 이게 위기노. 순위표 보여주세요. 네, 한화는 그리고 잘못 맞췄습니다 이러면서 은퇴 안 하려면 하면 되죠. 한화는 주말 2경기 우천 취소가 되면서 한 주를 2승 2패로 마쳤고 LG가 다시 한 주간 전승 6연승을 달리면서 이제 게임 차를 없앴습니다. 승률은 4리 차이로 아직 한화가 앞서가고 있고요. 롯데가 위로 4경기 차, 아래로 5경기 차.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는 3위. 4위 SSG부터는 지금 5위 기아. 잠깐만요. 예. 여유 없어요. 다른 팀들의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팀들에 비해서 그렇다는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저도 2주 전에 그 다른데 이 그룹이 도저히 이 하나의 이글스의 이 투수력이 너무 좋아서 잡기 힘들다 5개 반경기. 네. 근데 그랬는데 지금 여유 있는요? 똑같이 되려고 그래요. 함부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 SSG부터 기아, KT, NC까지가 지금 한 경기 반차 안에 몰려 있고 삼성이 또 연패에 빠지면서 지금 6위와도 2경기 차로 벌어져 있습니다. 한 줄 평 해주시죠. 미친 경기력이죠. 미친 경기력. LG 트윈스를 놓고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네. 지금 예, 미친 경기력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게 아니면 어떻게 LG 트윈스가 그 5경기 반경기를 승차를 없앨 수 있었겠어요. 그럼요. 그것도 지금 오스틴 선수도 없단 말이에요. 주간 업앤다운인데 이제 업팀으로 가장 먼저 LG를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LG는 지금 공수주에서 완벽하게 지금 맞물려 잘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네. 불펜 투수들도 그렇고 선반들도 그렇고 특히 뭐 공격 주루 시즌 초반에 보여줬던 모습을 지금 이 더위에 5경기 반을 승차를 없애면서 왔다는 것은 대단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 물론 뭐 다른 팀도 뒤치고 하지만 또
기동력이 좋은 팀들은 더더욱이나 더 많이 지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냥 많이 운동 사람 뛰니까. 그런데 LG가 뭐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뭐 7연승, 뭐 1패하고 6연승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경기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LG가 과연 이제 하나가 지금 몇 경기 남았습니까? 100경기 했으니까 44경기 남았단 말이에요. 네. LG가 지금 이제 103경기에서 41경기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시즌 144경기 끝날 때까지 엎치락 뒤치락하고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야구를 보시는 분들은 이 순위 싸움에 굉장히 흥미를 느끼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LG의 경기력은 정말 떨어지지 않고 이번 주도 계속 이어진다고 한다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또 하나도 사실 하나가 이 승차가 같아질 때까지 경기를 못한 게 아니에요. 제가 하나를 항상 이야기할 때 긴 연패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1위를 고수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계속해서 하나도 긴 연패 가지 않아서 긴 연패라는 게 3연패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7승 5패 막 이러잖아요. 네. 그런데도 지금 LG가 이렇게 승차를 지우고 공동 1위가 아니죠. 일단은 4위가 지금 하나가 많으니까요. 이렇게 숫자가. 그런데 LG는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한다면 이번 주에 오스틴 선수도 주말에 돌아온다고 한다면 전력이 더 플러스 되잖아요. 네. 그러면 시즌 끝까지 알 수 없는 미로의 길을 계속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보는 분들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1위 경쟁 얘기는 뒤에서 더 자세히 네. 하기로 하고 롯데 얘기해 주시죠. 네, 롯데는 참 아이러니한 팀인데요. 결국은 공격과 불펜 투수들이 맹활약을 펼치고 지난주까지는 또 박세영 선수가 좋은 또 투구를 해줬어요. 네. 또 나균환 선수도 승리는 챙기지 못하지만 결국 경기를 대등하게 끌고 갈 수 있는 투구를 계속해서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5회 6회까지. 네. 그렇기 때문에 공격력이 있어서 그 공격력으로 점수를 내면 불펜의 원투쓰리 홍민기, 정철원, 최준용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김원중 선수 이것으로 해서 결국은 경기를 내주지 않고 꾸준히 이겨가면서 지금 순위를 3위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올 시즌 내내 지금 롯데자이언츠가 순위를 저렇게 3위를 계속 유지하고 올 수 있었던 것은 강력한 공격력이었는데 거기에 최준용과 홍민기 선수의 가세가 훨씬 더 큰 힘을 보태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반대로 이제 한 주간 힘들었던 다운팀 나란히 지금 삼성과 KT가 5연패에 빠져 있는데요. 네네. 네. 삼성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그래서 삼성은 선발 투수들에 비해서 불펜이 지금 너무 힘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무리도 그렇고 불펜 투수들도 그렇고 나오면 불안해서 아마 삼성 팬분들이 야구 경기가 조마조마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게 경기를 보면서 삼성이 공격에서 이 정도 점수를 내면 불펜에서 무너져서 경기가 뒤집힐 텐데 이렇게 뭐 예상을 하면서 이제 보거든요. 평론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런 경기들이 많이 발생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삼성이. 네. 그래서 이 불펜이 빨리 어떤 선수라도 좀 강한 선수가 한 선수라도 나와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게 시즌 끝날 때까지 이렇게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 작년처럼 타고 투자 시절이라고 한다면 홈런 많이 때려내고 점수를 많이 내서 투수들 좀 편안하게 해줄 텐데 이게 투구 타자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렇지도 못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훨씬 불펜이 좀 강해져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돼서 삼성이 계속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렇게 보여요. 네. 역전패가 많잖아요. 삼성이. 그렇죠. 예. 그 부분이 빨리 해소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KT인데요. KT는 전력이 그렇게 떨어진 것 같지 않은데 결국은 KT 위즈가 계속 연패에 빠져 있던 부분은 선발 투수들이 나가 있는 상태에서 뭐 헤이스 선수처럼 뭐 머리에 맞춘다든지 이게 어떤 불이었던 그런 일들이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연패 중에 연장을 갔는데 원아웃 2, 3루 놔두고 비가 내려서 지금 운도 안 따라주는 거죠. 비가 내려서 중단돼서 이게 그냥 비긴 경기로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악재들이 지금 겹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노아 선수도 나가죠, 쿠에바 선수도 나가죠. 그러니까 이런 변화들이 빨리 지금 그 한 팀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일이 꼬이면서 KT가 이렇게 연패에 빠져 들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연패에 이렇게 긴 연패 갈 팀은 아니거든요. 투수력이 약한 팀이 아니어서. 네. 근데 오원석 선수도 부상으로 한 턴을 빠지게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나타난 현상들이다 이렇게 보여요. 네. 어쨌든 이 KT와 삼성 두 팀도
하루빨리 좀 반등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주간 베스트 라인업입니다. 각 포지션별로 한 주간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들을 선정했습니다. 먼저 선발 투수입니다. 두산 선발진에 안정적으로 연착륙을 하고 있죠. 신인 최민석 선수 한 주간 2경기에서 모두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습니다. 구원 투수는 개인 통산 160 세이브를 달성했죠. 전장을 가리지 않는 전사 롯데의 김원중 선수고요. 포수입니다. 수요일 롯데전에 4안타, 토요일 KT전엔 3안타를 폭발시켰습니다. 방망이가 아주 뜨거워지고 있는 NC의 김영준 선수. 다음은 1루수입니다. 목요일 KT전에서 멀티 홈런의 7타점 대폭발했습니다. 팀의 무서운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4번 타자 LG의 문보경. 2루수는 역시 LG의 신민재 선수입니다. 주간 출루율 4할 6푼 7리로 공격의 천병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있는 LG의 리드오프입니다. 3루수는 목요일 NC전에 개인 통산 첫 만루 홈런을 장렬시킨 롯데 손호영 선수를 선정했고요. 유격수는 NC의 김주원, 최근 5경기 타율 4할 5푼 5리, 특히 생일이었던 지난주 수요일에 4도루로 날아다녔습니다. 외야로 넘어가겠습니다. SSG의 에레디아 선수가 선발 출장한 4경기 중에 3경기에서 멀티히트를 기록하면서 꾸준함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LG의 박혜민 선수, 역대 5번째 통산 450도루 대기록을 달성했죠. 지난 한 주간 무려 6개의 도루를 기록한 이 시대 최고의 대도입니다. 삼성의 김성윤 선수도 한화전에 2경기에서 멀티히트, LG전에서도 2경기 멀티히트, 후반기 타율 3할 8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명타자는 부상을 털고 복귀하자마자 장타 본능을 뽐내면서 3경기 연속 홈런을 터뜨린 NC의 데이비슨 선수고요. 마지막으로 한 장면으로 임팩트를 남긴 스페셜 선수로는 토요일 키움전 9회 투아웃에 대타로 나와서 천금 같은 동점타를 때려낸 롯데 캡틴 전준우 선수입니다. 주간 베스트 라인업에서 새로운 선수가 한 선수가 있네요. 선발 최민석 선수네요. 가장 눈에 띄는 이름이에요. 최민석 선수를 제가 첫 경기 나와서 승리 투가 될 때 투구하는 모습을 봤는데 되게 볼이 이렇게 움직임이 많고 볼의 움직임이 많고 볼 끝에 힘이 있어요. 예. 거기다가 제구력까지 있다 보니까 저 선수가 그냥 계속 이제 약관은 19이니까요. 예. 이렇게 한 경기 던지고 힘을 아껴서 뭐 한 턴 쉬었다가 다시 나오고 이러면 정말 치기 까다롭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3경기 연속 안정된 투구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예상 거기서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봤던 이유는 최민석 선수가 나이도 어리지만 약간 그 팔스윙이 짧으면서 상체 위주로 투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선수들이 좀 이닝과 투구 수가 많아지면 빨리 지치거든요. 그런데 한두 경기 하고 나면 좀 힘이 떨어지게 되는데 어제 경기에서도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이 모습이 아직 나이는 어리지만 또 힘이 떨어지면 하면 이제 뭐 다시 한 턴을 빼주고 하지만 이렇지 않다고 한다면 계속 선발에 기용을 해도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죠. 이 정도 안정감이라고 한다면요. 그러니까 특히 처음 본 타자들은 들어가면 움직임이 많은 데다가 내가 눈으로 보는 거다 하고 이 볼 힘이 홈플레이트에 차고 드는 힘이 좋아가지고 결국은 거기서 움직임이 많다 보니까 쉽게 공략을 상대 타자들이 못하고 있다는 거죠. 네. 대단한 어떤 그 선발 투수의 발견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민석 선수를 조금 더 관리를 잘 하면서 부상 당하지 않고 꾸준히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잘 해주면 참 좋겠어요. 근데 최민석 선수 그래서 새로운 선수가 주간 베스트 나인에 들어왔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뭐 김원중 선수나 뭐 이런 선수들은 아주 오래된 선수들이니까요. 근데 포수 김영준 선수는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김영준 선수는 사실은 작년까지 무릎 부상으로 인해서 그 야구를 집중해서 할 수가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도 제가 방송을 하면서도 좀 더 그 경기를 할 때 집중력을 가지고 해야 된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대한민국 최고의 포수가 될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언급을 자꾸 했었었는데요. 근데 작년에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올 시즌에 들어와서는 완전히 그 모습에 탈바꿈을 해서 뭐 공격에서도 그렇고 수비에서도 그렇고 미래 대형 포수,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갈 포수가 성장을 꾸준히 해가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현상이다 이렇게 보니까 문보경 선수는 작년에는 좀 기복이 있었습니다. 올 시즌은 거의 기복이 길게 가지 않는 것 같아요. 뭐 한 경기 못 치고 뭐 이런 정도는 있어도 작년에는 한참 잘 치다가 시즌 초반에 확 떨어졌다가 좀 이제 나아졌는데 네. 올해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만큼 많이 성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부터 기아전에서 홈런 때리는 모습을 보면 다 막 밀어서 때리고 잠실에서 밀어서 때리니까요. 그러니까 대단한 어떤 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 팀의 4번 타자로서의 역할을 확실히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신민재 선수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한민국 최고의 이루수의 수비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수비 범위도 높고 다양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네. 거기에 지금 시즌 초반에 부진했던 공격력까지 살아나면서 확실한 1번 타자 역할을 해주고 있는 신민재 선수. 거기에 수비가 훨씬 더 빛난 선수다 이렇게 보여요. 김주원 선수는 김영준 선수와 조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선수였는데 작년까지 타격에서 욕심,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건 결국 이제 뭐 장타 뭐 이런 것을 원하는 건데 타격에서 욕심은 결국 긴 슬럼프에 오버스윙 뭐 이렇게 가져가는 거, 빠져들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작년에 그 성적 부진이 타격에서 성적 부진 이것을 완전히 생각을 바꾸게 한 것 같아요 김주현 선수를. 그래서 부산수도 인터뷰를 하면서 물어보니까 이제는 아예 장타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않는. 그 전까지만 해도 작년 전까지만 해도 물어보면 제가 코치들한테 물어보고 하면 홈런을 의식하고 홈런을 좀 장타를 때렸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본인도 그런 이야기들 수시로 했었고 근데 엊그저께 인터뷰를 한 거 그게 없더라고요. 그게 바람직하다는 거죠. 수비에서는 지금 한참 발전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안정감 있게 하려고 한다면 대한민국 KB리그의 최고의 유격수가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손흥민 선수 역시 작년에 트레이드에서 상당히 성적이 좋았는데 올 시즌에 부침이 좀 있었어요. 근데 네. 부상으로 내려갔다가 아마 부상 당하고 있는 사이에 백업들이 너무 좋은 활약을 펼치니까 외야에서는 뭐 장두성과 김동혁 선수, 내야에서는 김민성 선수가 경험인 선수가 너무 잘 메워주고 잘하니까 아마 위기의식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결국은 돌아와서 작년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롯데는 손흥민 선수가 저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공격에서 더 힘이 강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르데 선수는 뭐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워낙 꾸준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선수는 진짜 절해야 됩니다. 너무 그러니까 KB리그에 들어와서 단 한 번도 뭔가 큰 기복 없이 꾸준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참 많은 칭찬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박혜민 선수는 공격에서는 이렇다 할 크게 뭐 활약이 도드라지진 않지만 수비에서 또 주루에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선수라고 찬사를 받아도 전혀 아낌이 없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만큼 그 넓은 잠실 야구장을 쓰면서도 일단 박희민 선수가 못 잡는 타구는 그거는 정말 그 잘 맞은 타구에서 힘 있는 타구여야지 못 잡는 것이 웬만한 타구가 좀 채공 시간이 있다 이러면 다 잡히거든요. 넘어가지 않는 이상은. 네. 그만큼 넓은 수비 범위를 보여주고 있고 결국은 그것이 LG가 경기를 풀어나가는데 굉장한 활력소가 되거든요. 어제도요. 가라비토 선수 1회 2회까지 완벽에 가까운 투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리뷰를 하면서 가라비토 선수가 주자가 나갔을 때 이 슬라이스 그러니까 세터 포지션에서 약하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딱 박혜민 선수 볼넷 딱 내보니 거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때까지 안타도 안 맞고 네. 그런데 그래서 주자 신경 쓰다 보니까 결국 볼넷을 9개나 내주고 막 이랬었는데 근데 그 역할 천백 역할을 박혜민 선수가 했다는 거죠. 박혜민 선수가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자기의 장점의 패를 감추고 있으니까 투수는 거기에 계속 대비하다 보니까 자기 밸런스가 깨져버린 거야. 그런 그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빠른 주자들이 나가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혜민 선수가 높은 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이고요. 김성준 선수는 작년에 그 어떤 실패를 거머쥐어서 그런지 올해는 꾸준히 타격 1위, 그러니까 1위를 계속 하다가 2위에 머물러 있다가 지금 안현민 선수에게 1위를 뺏겼는데요. 결국은 근데 득점권 타이도 굉장히 좋고 공수주에서 작년하고는 완전 다른 길을 좀 걸어가고 있는 김성준 선수입니다. 그래서 김성준 선수의 그 어떤 변신에 대해서 또 작년에는 막 내그킥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네. 상당히 기복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것을 자제를 하고 타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변신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주고 싶어요. 자, 대빈 선수 뭐 홈런왕과 전 선수니까요. 돌아오자마자 새끼 뭐 그 크게 언급할 것이 없는 것 같고요. 전준우 선수는 글쎄요 나이가 이제 40인데 꾸준하게 지금 경기를 하다가 결국 이 팀을 만약에 키움에게 2패를 당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끔찍했을 거예요. 이게 치열한 수인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근데 토요일 날 1대2로 계속 뒤져가고 있는데 결국 김태형 감독이 아껴뒀던 전준우 선수를 대타를 쓰면서 동점타를 만들어냈다. 그래서 그 경기를 뒤집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10회살로서는 전준우 선수를 이번 주에는 빼놓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네. MVP도 뽑아주시죠. 문보경 선수죠. 문보경 선수. 저는 그 MVP를 빨리 이야기 안 하는 이유는요. 네. 이준혁 캐스트의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저를 이렇게 공교롭게만 하지 말고 역할을 해야 되니까. 제가 너무 할 일이 없을까봐. 그래 할 일이 없잖아요.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으면.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배려를 또 해주시네요. 그래야 저한테 또 좋은 말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어. 문보경 선수죠. 아, 그렇죠. 문보경 네. 선수는
지지난주도 그랬고 이번 주도 그랬고 팀이 이 승차 없이 결국 승률만 조금 뒤지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혁혁한 공을 세웠다. 가장 큰 공격에서 가장 큰 공을 세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외국인 타자가 빠져 있는 상태에서도 문보경 선수의 그 중심 역할이 컸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을 만들어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죠. 문보경 선수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주간 10안타 3홈런 9타점을 기록한 문보경 선수를 주간 MVP로 선정했습니다. 이제 주간 이슈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역시 이 선두 싸움입니다. 신나겠네요. 제가 신날 건 없고요. 이거 나오면 이가의 미소가 샥 그치. 던지면서 이순철 네, 위원이 저를 곤란하게 만드는 게 재밌어요? 제가 곤란하게 만든 게 아니라 본인이 곤란함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신 거고. 여러분 적군은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있어요. 등잔 우리 옛 속담에 등잔밑이 어둡다는 이야기 하는데요. 저도 등잔밑이 어둡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 있습니다. SBS. 자, LG 트윈스와 한화 이글스의 선두 싸움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후반기 한화 이글스는 7승 1무 5패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절대 뭐 나쁜 성적이 아닌데 LG 트윈스가 무려 13승 2패의 후반기 엄청난 페이스를 보여주면서 이제는 승차 없는 1, 2위가 됐습니다. 지금 게임 차가 그 지지난주였죠. 네. 이순철 의원이 호언 장담을 하실 때 5게임 반차였는데 4게임, 3게임, 2게임, 이 올라오는 속도가 진짜 재밌죠. 제가 허언장담 막 이렇게 그런 단어 쓰니까. 제가 재밌는 건 아니고요. 제가 재밌는 건 아닌데. 그런데 하나 이글스가 7승 5패잖아요. 네. 그러면 5경기 반을 앞서가고 있는 상태에서 그 못한 경기가 아니에요. 꾸준히 자기 페이스대로 가고 있었어요. 하나 이글스는. 그런데 LG가 그냥 너무 좋은 경기들을 많이 하고 지지 않고 이렇게 오니까 약간 한 경기씩 오면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 이글스의 그 강력한 투수력 이것이 보통 지금 하나 이글스 경기하는 걸 보면 웬만하면 3점 이상 안 줍니다. 네. 그런 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 투수들도 지쳐서 하나가 공격력이 떨어진다고 해도 그렇게 많은 연패에 길게 들어가지 않고 이 순위를 유지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고요. 여전히 공격력은 좀 떨어져 있고 투수력은 또 최강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LG가 투타 뭐 이런 완전히 완벽한 조화로 이런 정말 미친 경기를 보여주면서 저기까지 끌고 올라간 거죠. 지금. 그렇죠. 예. 예. 후반기 기록을 나오네요. 투수 준비했는데 투수 기록입니다. 요게 이제 그 아까 그래프로 보여드렸던 5게임 반차에서부터 2주 지난 2주간의 기록인데요. 요 2주간 뭐 한화의 투수 성적도 뭐 절대 나쁘지 않지만 LG 쪽에 지금 평균 자책점 1위, 퀄리티 스타트 횟수도 1위. 근데 제가 예. 그 하나 이글스 이제 그때 이야기를 해놓고 그때 2주 전이잖아요. 네. 폰세 선수가 지난주에 나왔는데 건재함을 가시했었어요. 근데 그 주에 그 폰세 선수가 약간 그 말을 해놓고 부상의 염려가 있다는 기사가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랬죠. 중간에 내려갔단 말이에요. 네네. 던지다가. 그래서 그러면 이게 하나가 좀 위험한데 만약에 폰세 선수가 만약 부상으로 한 경기를 그러니까 한 텀을 쉬어야 된다고 한다면 네네. 여전히 폰세 선수가 안 쉬고 나왔단 말이에요. 네. 안 쉬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뭐 한참 좋을 때보다 실점을 더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여느 투수들은 확 무너지고 이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꾸준히 유지하고 가겠는데 그런데 그것도 완전히 빗나가게 된 거죠. 근데 전체적으로 그 평균 자책점이 상당히 지난주에는 높았네요. 네. 예. 어쨌든 투수 네. 기록은 뭐 하나도 나쁘지는 않다고 봤을 때 타자 기록 보여주세요. 타자 기록은 확실히 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양 팀의 차이가 많이 나죠. LG 트윈스는 뭐 모든 지표가 다 지금 1위에 올라 있고 한화는 평균 득점이 3.3점. 예, 지난 2주간 최하위 기록이고요. 득점권 타율도 양 팀의 차이가 좀 극명하게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 이글스에게 그 얘기해야 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에요. 꾸준히 일을 하고 있다가 5게임 만에 도저히 잡힐 수 없는 그런 그 승차에서 결국은 이게 4리 차로 지금 완전히 1, 2위가 지금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즌 초반에도 제가 하나 이글스가 공격이 너무 안 될 때도 그것이 안 된다고 자꾸 위축되면 더 안 된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그냥 투수력을 믿고
자기 할 것 하고 뭐 할 수 있을까라는 뭐 해야 돼 뭐 이렇게 하고 가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딱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공격력이 떨어진 부분은 갑작스럽게 좋아질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하게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 쫓기는 입장이잖아요. 하나이글스가. LG 트윈스는 경험도 있고 공격력이 워낙 좋은 팀이기 때문에 그냥 그러니까 그동안에 왔던 대로 꾸준히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경기력이 뭐 나빠질 것이 없어요. LG 트윈스는. 근데 하나이글스는 아니란 말이에요. 작년까지 성적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던 팀인데 올해 투수력이 앞서가면서 결국 1위까지 올라갔었는데 이게 거의 뭐 잡힐 지경이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경험이 부족해서 오히려 더 위축되고 또 플레이를 잘 못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가 지난주까지 경기를 내주는 걸 보면 보네트 플레이를 너무 많이 했단 말이에요. 특히 주루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집중력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경기력이 더 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네. 이 얘기를 사실 시즌 동안 많이 네네. 여러 번 그 하셨는데 수밖에 없어요. 야구는 네. 심리 경기이기 때문에. 득점권 타율인데요. 지금 LG는 뭐 어느 한 선수, 한두 선수가 아니라 모든 타자들이 지금 찬스에서 상당한 자신감을 보일 수 있는 기록이고요. 한화는 김태현 선수가 최근에 잘 치고 있고 뭐 문현민 선수 꾸준합니다만 역시 이제 중심에서 역할을 해줘야 하는 노시환 선수와 최은성 선수 요 역할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타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타율, OPS, 평균 득점권 타율. 뭐 득점은 많이 올려야 되니까요. 득점권 타율이 너무 올라가니까요. 네네. 득점권 OPS 뭐 이런 게 다 전부 이래요. LG 트윈스는. 그러니까 그 투수력이 약한 것도 아닌데 거기다가 공격력까지 좋으니까 이런 연승을 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네. 하나는 공격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타율, 뭐 OPS 이렇게 전부 7위, 12, 8위, 9위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런 점에서 이 차이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누상에 나가서 막 이런데 그 주루 플레이가요. 이게 성공을 하면 만약에 도루를 했어도 성공을 하면 팀 분위기를 완전히 바꿀 수도 있지만 만약 그 반대가 됐을 때는 완전히 팀 분위기를 가라앉히고 팀 분위기에 찬물을 얹는 게 주루거든요. 특히 도루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루 참 신중하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올해 아마 하나이글스가 많이 뛰고 막 이런 그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주루에서 쓸데없는 보네트 플레이 나오고 막 이러면서 경기에 찬물을 끼얹는 경기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경기도 좀 격정이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하나이글스가 굉장히 집중력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리고 LG 트윈스는 또 하나의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에르난데스 선수가 지난 삼성전을 끝으로 이제 작별을 하게 됐고 새로운 외국인 투수 톨허스트 선수죠. 앤더스 톨허스트 선수가 영입이 됐습니다. 에르난데스 선수가 뭐 마지막 게임 잘 던지긴 했습니다만 최종 4.23의 평균 자책점 4승 4패로 결국 팀을 떠나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에르난데스 선수가 사실은 선발 투수, 그러니까 미국에서 활동을 할 때는 주로 이제 불펜 투수들을 많이 했는데 에르난데스 선수가 왜 한 바퀴가 돌고 나면 이렇게 상대에게 빨리 읽히냐면요. 좀 구정이 단조롭거든요. 네. 볼은 빠른데 그 슬라이드하고 빠른 볼 뭐 이런 계통으로 투구를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발 투수 또 투구수가 많아지고 빨리 읽혀져 가지고 그래서 에르난데스 선수가 삼성전에만 강했지 나머지 팀들은 다 불안불안 투구를 했기 때문에 LG로서는 하나이글스가 저 좋은 투수 1, 2 선발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만약에 대항을 한다고 한다면 원투펀치가 확실해야 된다. 시르노 선수는 워낙 볼에 움직임이 많아서 볼에 정타 맞기가 쉬우지 않는 투수인데 그래도 볼에 힘도 있고 그런데 에르난데스 선수는 단조롭고 깨끗하기 때문에 네. 빨리 읽혀서 아마 그런데 초점이 맞춰져서 교체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톨 허스트 선수가 관이 와서 뭐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우리가 좀 못 봤기 때문에 여기서 평가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아마 승부수를 던진 부분에 대해서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톨러스트 선수는 그래도 올해 또 트리플 A에서 계속 선발로 네네. 나왔던 선수이기 때문에 적응만 또 잘 한다면 그렇죠. 일단 또 LG 트윈스의 큰 힘이 될 것 같고 8월 중순쯤에는 아마 실전 무대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치열한 선두 싸움을 하고 있는 한화와 LG가 이번 주말에 만납니다. 금토일 시리즈 또 저희 SBS 스포츠에서 중계를 하는데요. LG 트윈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발 로테이션 그대로 그냥 나오면 되거든요. 그렇죠. 예, 네. 손주영 뭐 임창규, 치리노스 뭐 이렇게 나오면 되잖아요. 에르난데스 빠진 자리는 아마 뭐 대체 선발에 한번 들어갈 거고. 그렇죠. 그래서 예. 주중 이제 두산 시리즈 때
손주영 선수, 송승기 선수 대체 선발, 뭐 그리고 이제 주말에 임찬규, 치리노스, 손주영이 나가는 네, 순서가 그러니까 되겠고. 하나는 선발이 여유가 있는 편이고요. 네. 지난주에 두 경기를 비워가서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로테이션을 하나는 어떻게 갈 것인지 오늘 내일이 어떻게 나오는 거 수요일 날 나오는 걸 보면 알겠죠. 그렇죠. 어떻게 할 예. 것인지. 예. 이 주중에 한화는 KT 만나고 LG는 두산을 만나는데 요 시리즈까지 끝나고 두 팀이 어떤 위치에서 네, 네. 어떤 게임 차에서 이 시리즈 맞붙게 될지 네.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예, 요 아마 미리 보는 한국 시리즈가 되지 않을까. 네. 저한테 묻는 거예요? 저 맞추지도 못하는 저한테 물어서 뭐 답이 나오겠어요? 네. 예상은 맨날 틀리는데. 예상하지 마세요. 우리가 안 하죠. 저안 하려고 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제 말은 믿지 마세요. 이제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믿지 마시라고요. 예, 안 믿습니다. 이제 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믿기만 해봐요. 트레이드가 이제 7월 31일로 마감이 됐죠. 마지막 날까지 아주 대형 뉴스가 계속 터져 나왔습니다. 일단은 기아와 NC의 3대3 트레이드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최원준, 이우성, 홍종표 선수가 NC로 가고 김시훈, 한재승, 정현창 선수가 기아로 가는 KBO 리그에서 참 오랜만에 보는 이런 대여급의 좀 다대다 트레이드였던 3대3 것 트레이드를 같아요. 했는데요. 네. 지난주 결과만 놓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서로가 윈윈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 NC로 간 세 명의 야수들을 이호준 감독이 잘 활용을 했고 기아도 결국은 김시훈과 이 한재승 선수가 금요일 경기에 네, 금요일 경기에서 승리 투수도 되고 세이브도 홀드도 하고. 하고 막 이랬기 때문에 네. 결국은 지난주 경기만 놓고는 서로 윈윈한 그런 트레이드였다. 그 트레이드는 항상 이렇게 서로에게 필요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각자의 선입 계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일단 지난주만 놓고 보면 서로 윈윈을 했다. NC의 이호준 감독은 결국은 이 불펜 투수들을 내보낼 수 있었던 것은 돌아올 자원이 있고 기존에 있는 불펜 투수들이 괜찮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최원주 선수가 특히 욕심이 나서 트레이드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게 딱 맞아 떨어졌어요. 최원주 선수를 잘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NC 다이노스가 사실은 전체적인 투수력으로 보면 불펜보다는 선발이 훨씬 더 힘이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것을 빨리 이제 잘 만들어내야 될 것 같고 불펜은 어느 팀한테 좀 뒤지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과연 배전 선수가 계속해서 이 필승조에서 조금 더 나아졌을 때 모습 이런 데로 모습 해줄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는 좀 별로 좋지 않거든요. 지난주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호준 감독이 계산한 대로 불펜이 그런 힘이라고 한다면 이 야수들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기아도 결국은 투수들을 다 데려가고 2군에 있는 타자를 하면 어린 선수를 하나 데려갔잖아요. 그럼 이 김시훈과 한재승 선수는 불펜 투수를 활용하려고 데려갔을 거라면 그건 왜 그러느냐? 그 강하다고 했던 불펜 투수들이 각도기 선수 부상으로 이제 못 나오는 거죠. 최지민 선수 마운드에 올라가서 믿음을 주지 못하는 투구 하고 있죠. 조상우 선수 옛날 모습이 아니죠. 전상에도 힘 떨어졌죠. 정혜영 선수도 계속 막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불펜 투수 필요해서 영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 팀이 결국은 서로 윈윈하는 그런 지금까지 윈윈하고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서로가 이제 가려운 부분을 긁을 수 있는 트레이드로 앞으로 이 선수들이 더 많이 활약을 하기를 기대해 보겠고요. 그리고 이제 7월 31일 마지막 날이었죠.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NC의 손아섭 선수가 한화로 가고 NC는 3라운드 지명권과 현금을 받는 트레이드가 성사가 됐습니다. 한화가 이제 우승을 향한 뭐 어떤 마지막 퍼즐 느낌으로 그렇죠. 손아섭 네. 베테랑을 데려왔어요. 네. KBO 리그에서 지금까지 역대 성적을 놓고 평가를 했을 때 3대 기교가 있는 타자 뭐 이런 타자를 꼽으라고 나오면 박민우, 박건우, 손아섭 선수인데요. 그렇죠. 결국은 손아섭 선수가 하나로 가게 됐어요. 하나에 갔을 때 그럼 하나에서는 그럼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사실은 하나가 중심 타선보다는 1번 타자가 없어가지고 네. 상당히 그 캠프 때부터 우리가 오프더 야구 1회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나가 1번 타자를 과연 누구로 세울지 잘 모르겠다. 캠프 때부터 김경문 감독 굉장히 고민이 많았거든요. 여러 선수를 1번에 기용을 했었거든요. 이 선수를 넣어봐도 안 되고 저 선수를 넣어봐도 안 되고 그래서 이 손아섭 선수가 트레이드에 왔는데 과연 타순을 어디다 배치를 할 것인지 1번 타자를 하기에는 손아섭 선수가 나이가 그렇게 적은 나이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상은 결국은 돌파구를 좀 쉽게 찾기 위해서 손아섭 선수를 1번에 배치할 가능성이 높은데 좌우 투수를 가리지 않는 타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 1번 타자로서의 나머지 경기에서 좋은 활약을 해준다고 한다면 하나로서는 큰 힘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공격력이 현격하게 떨어져 있는데 굉장히 좋은 큰 힘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2년부터 NC에서 활약하면서 지난 3시즌 반 동안 손아섭 선수가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아무래도 주자가 있는 상황에서의 타격 성적이 더 뛰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심 타선으로 기용이 돼도 네네. 손색이 없는 손아섭 선수입니다만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한화에 지금 가장 좀 필요한 부분은 역시 예. 리드오프 역할. 네, 그렇습니다. 예. 1번 타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지금도 때문에 1번 타자가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네네. 시즌 내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김경문 감독이 1번 타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럼 손아섭 선수를 바로 1번에 배치를 할 것인지 아닌지는 이제 내일 라인업을 보면 알겠죠. 아 내일은 못 나온다고 그랬다. 한 일주일 정도 더 걸린다고 네, 했어요. 일단 몸 상태가 좀 더 올라와야 된다는 판단이고 네, 네, 예, 급하게 기용하지 않겠다고 네. 김경문 감독이 얘기를 했는데 NC에서도 지금 그 허리가 안 좋아서 엔트리 빠져 있다가 지금 그렇죠. 트레이드가 된 예, 거잖아요. 예. 어쨌든 뭐 손아섭 선수 개인으로 봐도 한국 시리즈에 대한 그 염원, 열망이 여전히 손아섭 선수가 굉장히 강한데 네. 어떤 기회가 온 거죠. 지금 그렇죠. 1위를 달리고 있는 팀으로 네. 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손아섭 선수의 이 정말 원대한 목표도 과연 이뤄낼 수 있을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 이슈 보겠습니다. 안현민 선수, 저희가 오프대하고 거의 매주 언급을 하고 넘어가는 KT의 안현민 선수인데요. 수원 고릴라가 드디어 규정 타석을 채우고 각종 지표 순위 최상단에 등장을 했습니다. 8월 2일에 이제 규정 타석을 채웠고요. 이날 6타석에 들어오면서 또 3타수 2안타에 뭐 하루에 3번, 4번 출루가 거의 기본처럼 느껴지는 네, 네, 안현민 선수인데 이날은 5번 출루를 하면서 25년도 최고의 히트 상품이 돼가고 있는 안유민 선수예요. 아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기록이 75경기에 3할 6푼 4리의 타율, OPS는 무려 1.114, WAR은 벌써 6을 돌파를 했습니다. 지금 뭐 타율, 출루율, 장타율 일단 이 비율 스탯 세 가지는 모두 1위에 올라갔고 뭐 WAR도 타자 중에는 압도적으로 1위고 그러니까 이 정도 1페이스로 시즌 끝까지 가면 신인왕과 MVP를 공동 수상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럼요. 그런 성적을 좀 내고 있습니다. 네. 신인왕은 이제 송승기 선수하고 치열하게 지금 이제 다툼을 벌여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최근 5년간의 신인왕 받았던 선수들의 WAR 기록인데요. 네. 어, 다 투수네요. 그렇죠. 네. 예, 타자 신인왕이 참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네. 일단 이 중에는 선발로 10승했던 소영준 선수가 3점대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 이일희 선수, 정철원 선수, 문동주 선수, 김태견 선수인데 다 이제 1점대, 2점대 정도만 기록을 해도 충분히 뭐 신인왕을 받을 수 있다. 뭐 이 정도인데 지금 안현민 선수는 아득하게 넘어서서 6점대의 이 대체 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신인왕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MVP 컨텐더로 예, 경쟁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작년 MVP였던 김도영 선수와도 좀 비교를 해봤는데 김도영 선수 정말 대단한 시즌이었고 예, 작년에 압도적으로 MVP를 수상했습니다만 안현민 선수의 기록이 전혀 뒤처지지 또 않거든요. 전혀 안 뒤져요. 예. 근데도 두 선수 공교롭게도 동기라며요. 맞아요. 그런데 트래프 보니까 동기죠. 예. 22년도 이 지명받던 선수들이 KBO 리그의 중심 선수로 지금 자리 잡아가고 가고 있네요. 이 황금 세대예요 또. 그러네요. 예. 뭐 윤동희 선수도 있고 많아요. 김영웅 선수도 네. 있고 각 팀마다 지금 핵심 선수들이 투수 쪽, 야수 쪽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건 저는 처음 봤어요. 문동주 선수, 문동주, 예. 이민석, 황동아, 뭐 진승현, 이병헌, 최지민, 주승우, 박영현 투수 쪽인데요. 야수 쪽에는 이주헌, 그 LG 캐차, 네. 김도영, 뭐 김영웅, 이재현, 안현민, 윤동희, 최원영 선수 LG에 있는 선수잖아요. 요즘 또 예. 그러니까 다 중심 선수로 지금 활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그 젊은 나이에 팀의 중심 선수로 거듭나고 있는 그 22년도 지명 선수들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KBO 리그의 새로운 황금 세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타율이 3할 6푼 4리, 출루율이 4할 7푼 4리, OPS는 1.114, WAR 6.01. 다 1위인데 2위와도 꽤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타율도 타율인데 출루율 4할 7푼 이거를 지금 사실
출루율은 뭐 한 4타수 1안타만 돼도 금방 깎이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유지가 됐다는 게 안현민 선수는 아마 그 타석수도 다른 선수 한 달 반을 지금 못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요. 타석수도 다른 선수 조금 적어서 아마 조금 그 한 경기 막 5타석 무안타 때려보고 이러면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렇죠. 다른 선수에 비해서 예. 그런 그것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임 그런 오타수 무안타 같은 건 전혀 볼 수가 없고 네네. 뭐 안타를 못 쳐도 뭐 본래 2개씩은 뭐 또 나가고 뭐 이렇게 그만큼 하니까. 상대가 견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 뭐 아까 김도영 선수 기록도 나왔지만 김도영 선수는 사실 작년 그 기아 타선이 워낙 막강했고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안현민 선수는 사실 뭐 지금 KT의 타선이 뭐 리그 상위권은 아니기 때문에 좀 네. 집중 견제를 받고 있다는 점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예. 네. 그 근데 와중에 정말, 이런 기록을 그 김도영 선수는 그래도 그 작년에 반짝했죠. 그 전에 계속 이게 어떤 그 KBO 1군 무대 빌드업을 계속 해오면서 작년에 성적을 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안현민 선수는 1군 경기의 경험이 그렇게 많지가 않는 선수예요. 작년에 그런데 처음 데뷔해서 16게임밖에 안 뛰었었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신인왕 요건이 충족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선수가 이렇게 변신을 했다는 것은 모든 그 아마추어 선수들 또 퓨처 시즌 선수들에게 롤모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노력하면 언제나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 안현민 선수의 지금 현재 모습과 과거 군대 입대하기 전 모습을 사진을 보면 완전히 다른 선수거든요. 지금 몸이 아니에요. 네. 예. 군대에서 그만큼 노력을 또 하고 예. 몸이나 기술적인 것도 역시 노력 여하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요새 안현민 선수의 모든 게 다 궁금해서 네. 뭐 KT 경기 중계에 갈 때마다 막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는데 네. 정말 야구 생각을 많이 하고 네. 예, 그런 데다가 예. 더더욱이나 또 제가 높이 평가하는 것은 지금까지 부상 없이 그러니까요. 뭐 어디 뭐 근육통이 이런 거 하나 생기지 않고 좀 꾸준하게 지금 경기에 출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 네. 점도 높이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폰세라는 또 막강한 경쟁자가 있지만 안현민 네. 선수도 MVP에 지금 뭐 도전장을 그래서 저는 충분히 살짝 피했잖아요. 향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예. 네. 아직 뭐 폰세가 또 이게 뭐 또 뭐라 할 거니까 옆에서 제가 틀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가지고 제가 알았어요. 좋아하는 게 아니라 위원님이 스스로 이준혁 캐스터 얼굴에 다 써 있어요. 위원님이 스스로 곤경 속으로 계속 뛰어들고 있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뭐가 그게 공경이에요? 잘 못 맞췄을 뿐이지 그게 왜 못 맞- 공경입니까? 그러니까요. 아 그냥 제가 못 맞췄어요. 인정하잖아요. 못 맞췄다고. 예, 못 맞히셨습니다. 예. 예, 자주 틀리시네요. 해설자로서 자주 틀린다고요? 네, 오프더야구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 알찬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